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왜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고 찰스 앤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무슨 시대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책, 그리고 사람, 인터넷도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그들도 어떻게 해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학교 숙제 같은 거 막 하다 보면은 전과 여러분 아시나요? 전과 세대시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표준전과, 동화전과 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답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옮겨 뺏겨 적고 살아가면은 네, 공부도 잘하고 칭찬도 받고 뭐 이렇게 쉬워요. 하지만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의문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해주는 것대로 그냥 알려주는 대로만 그냥 이렇게 착하게 그냥 막 쭉쭉쭉 가는 거, 이것이 어떨 때에는 참 좋아 보이고 '와 그래 너 참 너무 순종적이구나. 너 참 그 착한 아이구나.'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힘으로 뭔가 결정해 보는 것, 본인의 힘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애써 보고 부딪혀 보고 소위 막 망해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혼자 힘으로 답을 찾아내야 된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사는 건 어떨까? 물론 뭐 주변의 사람들과 지혜로운 어떤 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조언 듣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죠. 책임도 당연히 결정한 사람이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중요한 질문이지만 명확한 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답이라는 것은요, 좀 다르잖아요. 자, 오늘 이 83페이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요겁니다. 고민의 답은요, 다음에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챕터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읽다가 야, 이거 맞다.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1 번, 2 번, 3 번의 순서도 참 중요하구나. 첫 번째, 우리의 왜 고민의 답이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해답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 방향,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다르겠죠. 첫 번째,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민의 답은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로 정말로 무시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다. 혹자들은 이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선순위나 그 어떤 것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인간의 모든 것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다. 저는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처한 환경도 그러나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 거,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뭐요? 삶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 이 마음가짐, 이것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또한 생각하는 약간 좀 저돌적인 스타일인가요? 어쨌든 각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적극성에 따라서 이 모든 어떤 인생의 해답들은 달라집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적당히 대충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어떤 옵션들이 막 관계를 맺으면서 또 타이밍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의그해서도 안 되고요. 다 나름의 어떤 기준과 고민과 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찰스 핸디는 이 책의 저자 찰스 핸디는 전통적인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약간 삐딱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삐뚤이라고 하나요? 약간 삐딱하게 제기하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처음에는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과 약간 좀 다른 것을 내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첫 번째는 무시를 당하죠. 야,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막 무시당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경멸과 조롱까지 당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사시려면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한 게 진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번 뭔가 좀 반론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무시와 경멸.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견해가 이 찰스 앤디의 견해가 옳았어요. 그것이 입증되자 사람들은요 태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무시했었고요. 막 경멸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그냥 배제시켰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게 분명 네 말이 옳았었어. 아 그래 네가 그래 맞았다고 나는 원래 생각했었어." 등등등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전 여기 메모해 놨는데요. '아 사람들의 어떠한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듣고서 내 어떤 결정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어떤 뭐 뭐랄까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동력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말은 듣기는 하지만 그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막 마음 쫄리거나 막 이렇게 휘둘리거나 막 질질 끌려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셨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어떤 우선순위와 그다음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적인 면들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뭔가 결정했다면요.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당연하게 그냥 뭐 당연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공짜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 누군가는 갑질을 한 것이고요. 정말로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 그래서 뭐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의심을 품어야 되는데 상관이 확신하는 것에 직장 생활의 경우에서 찰스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 직장에서의 어떤 권위자가 상사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라는 네 그런 것에 의심을 품어 보되 여기 보세요. 그 의심을 그 의문을 뭐 하지 말라? 드러내지 마라. 요거 여러분 요런 건 꼭 필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요. 내가 100% 맞아. 근데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선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요때까지요. 적절한 때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요. 그것이 묻힌단 말이죠.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품되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는 드러내지 않는 것. 요것이 삶의 지혜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찰스 앤디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의 주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도 한번 필기 끄적끄적 해보세요. 모든 문제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면의 호기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섯 번째 편지에선 이야기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안전보다 안전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그냥 적당히 그냥 묻어가며 살면은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그릇되고 옳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안전을 선택하기보다는 호기심을 선택해 봐서요. 요렇게요. 옳다는 것에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봐야 될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틀렸다는 바로 그 안에 진실이 감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안전한 것보다는 호기심을 때로는 선택해 보는 어떤 그런 인생의 타이밍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고 행동해 보는 것들. 자, 오늘 이 마지막 100일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할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설령 저와 여러분이 틀릴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더라도요. 일반적인 어떠한 통념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배울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전과 보고서 숙제 뺏기고 시험 공부할 때 그냥 내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외운 것들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진짜 고민해 보지 않으면 그거 내 거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최고의 학습법이 뭐냐?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뭐 하는 것? 때로는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맞나? 이거 정말 옳은 거야? 잘못된 거 아닐까? 의심도 해보고요. 의문을 제기해보는 바로 이 중요한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평생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찰스 앤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찰스 앤디의 책을 읽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에게 제가 한번 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고민해보자, 생각해보자. 각자의 어떤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고민 많이 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답도 하나씩 찾아가 보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어떤 답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옵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각자의 어떤 기준점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환경적인 요소가 이 어떤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적극적인 태도와 이런 자세들, 이것들이 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또 이 책들과 함께 또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Cause I want hesitate.